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도 크고 하방으로 내리꽂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으셔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정말 앞으로는 희망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매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사이트에서 알림, 뉴스 메뉴에 보도자료, 그리고 보도 해명 쪽에 가시면 매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쭉 내리시면 첨부 파일로 한글, 그리고 PDF 파일이 있으니까 원문을 직접 참고해 보실 분들께서는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아직 영상 녹화 중에는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전에 아마 정리 중이라 그런 듯 합니다. 보시다시피 9월 데이터가 10월 1일 날 발표가 되죠. 10월 데이터는 오늘 곧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관세청 사이트에 가보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더 디테일한 데이터가 산통부 수출입 동향에서 볼 수 있는 거고, 큰 수치들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표가 되죠. 참 우리나라 통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첨부 파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은데요. 10월 동안의 수출은 55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합니다.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 점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수입은 5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구성 요소들로 수출입 데이터가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는 말씀드렸던 산통부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짚어볼게요. 10월 말이죠. 어제 발표된 따끈따끈한 9월 산업활동 동향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광공업 전체에서는 1.8% 증가했고요. 그중 반도체에서 12.9%로 생산이 굉장히 늘어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반면에 7.5% 감소했네요. 자, 그리고 설비 투자가 8.7% 증가를 했는데 이는 경기 사이클이 앞으로 바닥을 지나서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투자에서 특수산업용 기계류가 7.3%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8월에 비해서 9월에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를 보시면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99.4포인트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7월과 8월이 99.3포인트로 동일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한 듯 했는데 9월에 다시 99.4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조업 출하를 살펴보면 자동차 금속 가공 등에서는 줄었으나 반도체 기계 장비 등에서 늘어서 전월 대비 6.7%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 전자부품 전기 장비에서는 줄었으나 반도체 1차 금속 등에서 늘어서 4.8%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요 증감 업종을 보시면 반도체가 가장 수치가 높은데 전월 대비 65.7%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 35.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수출하는 전월 대비 0.2% 감소를 했는데 수출 출하는 전월 대비 15.7% 증가를 했네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내수출하는 0.7% 증가했고요. 수출 출하는 9.7% 증가했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빠른 출하 성장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역시나 여기서도 내수, 수출 모두 반도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조업 재고 보시면 전자부품이나 석유 정제 등에서는 늘었지만 반도체나 기계 장비 등에서 줄어들어서 전월 대비 2.2% 감소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화학 제품, 1차 금속 등에서는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서 7.9%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을 살펴보면 113.9%로 7월과 8월에 비해서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이것은 재고는 줄고 출하가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잘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 즉 국내보다는 해외에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보셨던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실제로 코스피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고 10월에 처음으로 플러스 증가세를 보여줬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출액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과 코스피 지수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0월 31일자 코스피 종가가 2277.99포인트였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액이 얼마나 증가세로 돌아섰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죠. 보시면 이미 수출액은 바닥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제가 보기엔 코스피가 잠시 고평가 구간을 지나서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조정이 다소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11월부터는 그래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숏 재료죠. 미 국채 10년물 금리의 5% 돌파 이슈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미국채 발행량이 축소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재무부가 7월 말 예상했던 8,520억 달러에 비해서 760억 달러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의 국채 발행량이 1조 100억 달러였는데 그것에 비해서도 2,340억 달러나 줄었다고 하고 있어요. 국채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어떠한 상품이든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국채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국채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드라마틱하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중반으로 팍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이렇게 수출 관련 데이터들 그리고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2300포인트 부근이 반등의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빠졌지만 오늘 다시 2300포인트 언저리로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동일합니다. 230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코스피 지수 수준이 상당히 저점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생각은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에 공감이 되시고 충분히 데이터들이 납득이 되신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4분기 수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